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 증시 토크 칼럼을 줬고요. 점심에 미팅이 있어서 조금 회의가 길어졌다가 이제야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이제 블로그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이례적으로 조금 가벼운 주제로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건 조금 뭐냐? 예,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주말 드라마 은근히 토요일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보는 게 있습니다. 예, 약간은 드라마 마니아 또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주말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증권과 주식 투자 관련한 그러한 부분도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주말 드라마 안에서 증권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그 관련해서 저거는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뭔가 참고할 만한 그러한 이슈가 아닌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증시 토크 주제로 삼고 글을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말 드라마가 무엇이냐? 예. KBS 드라마입니다. 같이 살래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예.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보시는 그러한 주말 드라마죠. 예. 요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경, 그 동네가 어딜까, 이런 거를 찾는 재미로 봤는데, 지난주부터 뭔가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주식 관련된 부분이 등장했는데요. 예. 그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살짝 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정말 엄청난 부자인 장미 씨, 극 중에선 이미연으로 나옵니다. 장미 씨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자, 이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그 아들이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족보가 복잡한 그런 아들일 거라는 직감이 드시죠? 예, 복잡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거나 그 아들에게 장미 씨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중견기업의 지분을 절반 줬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양을 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장미 씨가 막 분노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게 돼요. 자,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 아들 이름은 최문식, 최 팀장으로 불립니다. 이 캐릭터는요, 참 얄밉습니다. 자, 드라마 보면은 이제 악역이 꼭 등장하거나 얄미운 배역들이 꼭 있는데 그 역할을 최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유망한 중견기업의 20대의 팀장이에요. 와, 중견기업인데 20대 팀장이라. 그럼 이건 엄마가 꼽아준 거죠. 낙하산 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격이 안 좋아요. 팀원들한테 모욕적인 언사 서슴지 않았고 좀 여러 가지 소위 재수없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 배역을 맡은 배우가 참 얄밉게 잘하고 있는데 참 뭐 악역을 잘하면은 뛰어난 배우라고 하죠. 예. 아이고 참 연기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엄마 역의 장미 씨가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몰래 매도 장내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엄마인 장미 씨와 우호 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를 몰아내는 그러한 역무를 꾸밉니다. 그런데요, 저는 요 과정을 보면서 악역인 최 팀장이 참 헛똑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가장 큰 이유는 자, 지분을 매각하는 순간
자, 회사의 지배권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 회사 대표를 내쫓고 새로운 회사 대표를 취임시키고 난 후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 하더라도 주식 지분을 매도하고 나면은 더 이상 회사 내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쓸모 없어지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최 팀장은 그 자리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토사구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똑똑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자, 그리고 과연 뭐 어떤 그 안에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드라마에 나온 얘기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뭐 바람 피고 뭐 이런 좀 나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패를 해가지고 큰 빚을 지고 도망간 상태잖아요. 드라마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다. 왜냐? 일단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회사의 지배권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팀장 자리 못 지킵니다. 새로운 대표가 시간 봐서 탁 쳐낼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굳이 매도할 게 아니라 한동안은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담보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뭐 본인의 원래 아빠의 빚을 탕감해 준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차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 씨가 준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최 팀장 악역인 최 팀장이 요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30억 이상 증여를 할 경우에는 세율이 50%라고 하죠. 자,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자, 무조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식이 증여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매도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드라마 포스터 홈페이지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노란색 원을 친 이 캐릭터가 최 팀장입니다. 참 얄밉게 연극 잘합니다. 참 훌륭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악역을 잘하면 훌륭한 배우라고 하죠. 자,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왜 하필이면 증여된 시점에 매도를 하느냐,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식시장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은근히 투자할 때 쏠쏠한 재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이 증여된 시점, 아마도 주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통 경영 승계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최저점, 어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때 오너가 2세에게 지분을 조금씩 넘겨주면서 경영권을 승계를 해줍니다. 즉 지금 이제 엄청난 부자인 장미 씨가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점에 넘겨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드라마 안에서는 극 중에 유동근 씨, 그러니까 박효섭이라는 배역을 맡았는데요. 유동근 씨와 장미 씨가 극 중에서 결혼하는 그것 때문에 아들에게 어떤 믿음의 증표로 주식을 증여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드라마 안에서는요.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딱 그 시점이 그 극중의 그 주식 지분의 회사 이름이 YL그룹으로 나옵니다. YL그룹의 주가가 최저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가는 막 요렇게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주가는 그보다 현격하게 못 미친 저평가된 영역에 있을 경우 증여를 해도 부담이 없으니까
증여를 결정했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가가 고공권에 있다 그러면 굳이 증여를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증여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본다면요. 극 중에서는 이제 그래도 드라마니까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아들에 대한 믿음 차원에서 준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지만, 자, 극 중에 이미연 씨는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남편은 도망갔잖아요. 사업부도 나가지고 수천억 원대 내지는 1조 원대 재산을 만든 그러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자, 그냥 무조건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 여러 컨설턴트들한테, 자문 인력들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극 중에 보게 되면 기존 회사 대표, YL그룹의 기존 대표인 양학수. 자, 박상면 씨가 맡고 있죠. 네. 자, 이제 장미 씨하고 친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요, 이제 경영승계 과정에서 보면은 그 직전에 회사를 최대한 보수적 회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최대한 손실을 크게 키우고, 예, 빨리빨리 손실을 확정짓고,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이건 이익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취하는 게 이제 보수적 회계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업의 자산이 뻥튀기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알곡같이 단단히 좀 작은, 예, 최소 평가 금액으로만 평가가 되는데 더 이상 깎아내리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기존 회사 대표가 아마 조금 이제 삐딱한 관점에서 보자면, 자, 이 보수적 회계를 통해서 주가를, 예, 좀 되도록이면 올라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상면 씨가 대표에서 해임당하자 정말 광적으로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이런 모습 보면은 무언가, 예, 도움을 회계적으로 많이 주었을 가능성.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맨틱한 드라마인데 이게 경제 스릴러로 갈 것 같아서,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보수적인 회계를 했을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고, 어쨌거나 주가는 최저점에서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 팀장은 그 주식을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앞서서 최 팀장이 계속 헛똑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자신이 장내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드라마 내용을 보면요, 벌써 이미 금융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보가 퍼져 있고, 그것을 장미 씨한테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 직원도 있습니다. 매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라면서. 예. 자, 이런 소문이 나면은 과연 이 최 팀장이 좋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매도할 수 없죠. 절대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가 없죠. 오히려 주가가 더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선 대주주가 매도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회자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헛똑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이분은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잘생겼습니다. 예, 최문식이라는 역으로 김건 씨가, 예, 배역을 맡았는데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얄미울 정도로. 예. 자, 그리고 자,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주식 관련한 용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빅베스 효과입니다. 자, 이 빅베스 효과로 인해서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는 주가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빅베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빅베스, 거대한 욕조라는 의미고요.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가 쭉 빠졌다가 욕조처럼 쭉 빠졌다가 평평한 수준을 유지한 후에 어느 순간부터는 실적과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욕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욕조. 근데 지난주 사이에 주주총회에서 대표가 바뀌었죠.
예, 최 팀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표의 모습을 보면요, 전 대표인 박상면 씨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자, 과연 기존 대표가 가지고 있던 부실이나 잠재적인 긍정적인 실적, 그거 가만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벌 관계에 있을수록요, 기존 대표의 실적은 최대한 폄하하고 잠재적으로 쌓여있던 부실은 일시에 털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고 6개월 내지 1년 정도 사이에요, 실적이 멀쩡하던 회사가 적자 전환하기도 하고 주가가 훅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빅베스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요, 회사의 주가가 살아나면서 실적이 살아나면서 주가도 같이 살아납니다. 그 시점이 됐을 때 새로운 경영진은, 거 봐라, 예전에 그 회사 대표는 부정비리가 많아서 횡령 배임이 있었을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 자신의 공을 떠올리겠죠. 그 사이에 주가가 이만큼 오르고 실적도 흑자 전환되고 다 나의 공이 크다, 이런 식으로 크게 띄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빅베스 효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지나면 실적과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전에 슉 빠진 다음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최 팀장이 헛똑똑이라는 또 증거가 나옵니다. 왜 지금 파냐 이겁니다. 본인도 대주주인데 분명히 1, 2년 뒤에는 빅베스 효과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왜 지금을 파느냐. 지금 팔면 경영권도 잃게 되고, 예, 그리고 세금도 납부해야 되는데, 차후에 주가 상승했을 때 분납해도 되는데 그 여력도 사라지게 되고, 배당금 받아가면서 이렇게 갚아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빅베스 효과로 1, 2년 뒤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지금 매도하려는 거 벌써 시장에서 루머로 다 퍼져 있는데 왜 싼 값에 매도를 하려 할까? 그렇기 때문에 헛똑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앞에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재밌는 내용 여러 가지 나왔죠. 예, 빅베스도 나왔고, 그리고 대규모로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 관련된 이슈도 나왔고, 주식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담보대출로 일단 급한 일 처리한 다음에 차후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드라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주식 얘기 말고 살짝 재테크 관한 이야기도 극중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작가님은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자, 극중에 보게 되면요, 박중금 씨가, 예, 좀 어느 정도 사시는 집이에요. 박중금 씨가 나오는데, 거기 아들이 결혼할 때요, 결혼 비용 이야기가 오고 갈 때가 되니까 일반적인 가정집의 재테크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엄마가 재테크를 다 했어요. 우리나라 집안 가정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 엄마가 재테크한 집들이 한 10중 8군 같습니다. 아들내미들은 거의 10중 8구, 거의 한 90%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딸 가진 집도 엄마가 대신 통장 만들고 그런 집들 많았습니다. 예. 금융실명제 때문에 딸은 은행 같이 쫓아가지만 자기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예. 결국은 이게 첫 단추를 자식들이 채우면서 재테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엄마가 재테크를 해주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30살이 넘어도 엄마가 해, 40살이 넘어도 엄마가 해, 50살이 넘어도 엄마가 재테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될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주말 사이 요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얄미운 최 팀장 모습 보면서 저 헛똑똑이 갑질만 하고, 예, 바보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예, 조금만 머리를 쓰면, 예, 장미 씨가 넘겨준 그 지분 잘 활용해서 자기가 몰래
생각했던 뭐 자기 원래 아버지 도와주는 그런 계획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증시 토크 이렇게 주식 이야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좀 이런 재밌는 주제로 적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겠고요. 자,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힘, 에너지 저에게도 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날씨 많이 더워졌습니다. 자, 시원한 곳에서 더위 피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고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